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한국의 대표 명절, 바로 추석입니다. 네. 저희 손에는 추석의 기원부터 오늘날의 모습까지 이걸 좀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 딥다이브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추석의 진짜 의미가 뭐고 또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게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추석에 그냥 딱 하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고대의 그 달숭배 사상이라던가 또 농경사회의 풍요감사 의례 그리고 심지어 신라시대의 국가적인 축제까지 여러 요소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융합된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유산이죠. 단순한 휴일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다층적인 명절, 추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름부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추석, 이건 가을 저녁이란 뜻이고 네. 또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이건 순우리말인데 크다는 뜻의 한이랑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거라고. 그렇죠. 가을의 한가운데 큰 날. 이름 속에 이미 핵심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음력 8월 15일, 가장 밝은 달이 뜨는 가을의 절정이거든요. 네. 그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역시 농경사회니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조상님과 나누는 그런 문화죠. 아, 네. 수확 감사. 둘째는 고대의 달신앙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둠을 이기는 그 밝은 보름달을 굉장히 경외했거든요. 그게 축제의 어떤 바탕이 된 거고요. 이게 일종의 길쌈, 그러니까 옷감짜기 경연대회 같은 거였는데 이게 국가적인 축제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제를 넘어서 약간 정치적, 역사적인 차원까지 더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수확 감사, 달신앙, 그리고 신라의 국가축제. 이 3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추석이 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럼 추석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핵심 가치는 역시 조상 숭배, 그 추원 보본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상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가치. 이게 추석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침에 지내는 차례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례고요. 네, 차례. 또 벌초하고 성묘하는 거. 이것도 조상의 묘를 직접 돌보는 효의 실천인 거죠.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과거에는 이 성묘가 마을 공동체의 어떤 토지 소유권, 이걸 좀 확인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도 했다는 점이에요. 아, 땅 문제까지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도시화되고 개인화되면서 그런 의미는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주로 상징적인 효행으로 남아있죠. 물론 이 유교적인 제사 전통이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 문화와 만나면서 좀 가족 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문제도 있죠. 자, 그리고 추석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대표 주자, 송편. 햅쌀로 만드는데 이게 왜 하필 반달 모양일까요? 다른 나라는 보름달 모양 떡도 있다던데. 아, 그게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추절의 월병, 유월병은 보름달처럼 둥근 모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완벽함, 충만함 이런 걸 상징하는데 우리 송편의 반달 모양은 오히려 앞으로 더 채워질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오, 그런 깊은 뜻이. 네. 단순히 그냥 예쁜 모양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안에 콩이나 깨 같은 소를 넣어서 영양적으로도 좋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별로 차례상도 정말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표준 차례상 이런 건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지역 특산물이 그대로 반영되니까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토란국을 흔히 올리고요. 토란국이요. 네. 그리고 경상도 쪽은 상어고기, 돈백이라고 하죠. 아니면 문어를 올리기도 하고. 전라도는 홍어나 꼬막 같은 해산물이 많이 올라가고 제주는 옥돔이 유명하죠. 최근에는 카스테라 같은 현대적인 음식이 올라가기도 한다지만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 지역의 문화지도 같다는 말씀이 딱 맞네요. 네, 일종의 문화적 경계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먹고 제사 지내는 것 외에도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도 풍성했잖아요. 밤새 손잡고 빙글빙글 돌았던 강강술래 같은 거요. 그렇죠. 강강술래는 특히 여성들이 주도했던 원무인데
주로 전남 해안 지역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가 컸죠. 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전설도 있고요. 네. 또 줄다리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풍농 기원과 공동체 단결의 상징인데 재미있는 건 이게 동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요. 아, 국경을 넘는 문화군요. 네. 그리고 소 모양 탈을 쓰고 집집마다 돌면서 복을 빌어주고 음식을 얻어먹던 소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냄으로써 부를 약간 재분배하고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까지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야, 정말 다채롭네요. 그런데 요즘 추석 풍경은 사실 이런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변했죠. 복잡한 의례는 점점 간소화되는 추세고, 얼마 전에는 성균관에서도 9가지 음식 정도만 올리는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형식보다는 가족 화목이랑 추모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실용적인 세속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젠더 갈등 이슈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맞아요. 명절 노동 문제. 네, 과거에 여성에게 집중됐던 명절 노동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면서 남녀가 좀 같이 준비하고 보다 수평적인 가족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예 명절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많아졌고요. 이것도 정말 큰 변화죠. 전통적인 의례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상 중심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 현재 살아있는 가족 중심의 수평적인 관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전통을 지키는 데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교통 대란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귀경길 전쟁이죠. 이게 전통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높은 물류 비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번 특별 교통 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선물 트렌드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과시적인 것도 있었다면 요즘은 확실히 실용성, 안전성을 중시하고 또 물가 영향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뭐 친환경 포장이라던가 간소화 포장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변화죠.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고 또 비용 절감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웃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 중국, 일본 다 음력 8월 15일을 명절로 기념한다는데 뭐가 다를까요? 네, 공통점은 날짜인데 그 핵심 내용을 꽤 달라요. 중국의 중추절은 보통 달 구경, 월병 나눠 먹으면서 가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네. 일본의 추키미는 달 감상 자체,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게 중심이에요. 추키미 단골을 먹으면서요. 아, 일본은 좀 더 서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추석은 단연 조상 숭배와 혈연 공동체의 유대 당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차례 지내고 성묘 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아까 말한 송편 반달과 월병, 보름달의 상징 차이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이 유독 조상, 가족 공동체 중심성이 강한 편이에요. 이야, 정말 복합적이네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추석은 고대의 믿음과 농경 문화, 또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깊은 뿌리를 지닌 명절이면서 네. 동시에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 모습과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례 간소화나 젠더 역할 변화, 명절 보내는 방식의 다양화 같은 게 다 그 증거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전통의 무게와 현대적인 삶의 요구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상에 대한 감사나 가족 간의 유대 같은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인화는 더 심해지고 또 디지털 연결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에서는 추석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와 연결이 과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